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시나요? 지난 한 주 주식 시장이 변동성이 많고 좀 마음이 힘들으셨을 텐데, 주말 동안에는 좀 리프레시도 되시고,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해지시는 그런 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그 영상은 종목 분석이나 주가 분석은 아닙니다. 뭐 어떤 기업 분석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들어보니까 최근에 신규 주식 오픈하는 거, 그러니까 신규로 개설되는 주식 계좌가 뭐 어디에서는 10만 계좌, 또 어디에서는 뭐 4에서 5만 계좌가 뭐 매일 이렇게 신규로 개설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들었거든요. 듣고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이 주식이라는 게 눈만 보이시고 손가락만 움직이시면 평생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재테크 수단인 건 맞습니다. 근데 알고 하셔야 돼요.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하시면 또 이 주식이라는 게 재산을 다 잃고 돈을 다 잃고 되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투자처입니다. 그래서 꼭 알고 하셔야 돼요. 알고 하셔야 되는데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많은 거를 한 번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주식 매매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그 사항들에 대해서 특히 제 경험상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도 그렇고 많이 강조했던 내용 그런 걸 바탕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서 도움이 좀 되어 드리고자 이렇게 좀 영상을 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예전에는 주식 초보 또는 주식 입문자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주식 어린이 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주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주린이라는 표현을 써서 저도 같이 이제 주린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린이가 꼭 알아야 하는 주식 매매 주의사항입니다. 네, 주식을 이제 시작하셨으면 꼭 아셨으면 하는, 그리고 제가 정말로 당부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은 투기가 아닙니다. 투자여야 됩니다. 투자. 네, 투기가 아니라 투자여야 돼요. 네,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식이 좋은 재테크 수단이에요. 근데 모르고 하면 돈을 잃기도 너무 쉽습니다. 클릭 몇 번, 주문 몇 번 하면요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에 주문 잘못 내시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가가 떨어지면 또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기본기는 어느 정도 갖추셔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거. 네, 많이 모르셔도 아주 기본적인 거. 캔들에 대해서도 다른 건 모르셔도 양봉하고 음봉, 머리하고 꼬랑지 이런 거는 아셔야 됩니다. 차트가 뭔지는 아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뭔지, 외인 투자자가 뭔지, 기관 투자자가 뭔지 이런 기본적인 건 좀 아셔야 돼요. 네, 차트를 어느 정도 보셔야 가격을 설정하실 수 있고 원하시는 그 어떤 목표에 대해서 안정적인 그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있으셔야 되고 욕심내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 보면은 저한테 이제 강의하거나 이제 상담할 때 예전에 보면은 5%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고 오신 분 계세요. 그래서 5%요? 뭐 한 월 5%면은 뭐 괜찮으실까 했더니 근데 뭐 월 뭐 은행이자보다 괜찮으면 좋죠 뭐 그러셨는데 나중에 봤더니 5%도 되게 뭐라 그럴까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더라고요. 하루에 5%면요 얼마나 높은 건데요. 월 5%도요 1년이면 60%입니다. 네,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금물입니다. 급등주 따라다니고 그러다 보면요 급락주도 만나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재산이 금방 없어져요. 네, 100만원으로 급등주 잘 찾아다녀서 200만원 돼도요 급락주 만나서 종이 조각이 되면요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갖고 맞는 종목을 맞는 원칙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 수익률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이 종목을 왜 해야 되는지, 이 종목을 뭐 때문에 매매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뭐 미래의 어떤 산업이 어떻게 발전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나는 매매를 하겠다. 최근에 제가 많이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CJ 제일제당이었죠. 작년부터 계속 했던 부분들. 미국이나 이런데 해외에서 한식이 간식에서 이제 주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죠. 실제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시장이 확대될 거고 그러면 결국 기업은 수익이 올라갈 거다. 자, 그러면 세계의 그 밥상을 책임지고 있고 점점 확장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겠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목적이 있는 거죠. 네. 한식의 세계화가 되는데 거기 맞춰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 목표 수익률. 네. 본인들에 맞춰서 목표 수익률을 잡아야 돼요. 근데 너무 높게 하시면은 결국은 그걸 기다리다가 또 수익이 안 나는 경우 있어요. 목표 수익률은 예를 들어 10%면요. 중간 목표 수익률도 잡아주세요. 중간에 부분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부분이라도 수익 실현을 하셔야 마음도 편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만들 수 있어요. 한 번에 대박보단요. 차근차근히 재산을 쌓아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채널용으로 있는 계좌는 직장인분들이 하실 수 있는 금액, 그 정도 금액으로 해서 이게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그 자금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가는지를 좀 보여드릴 그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은 초반에 자금, 나중에 어떻게든 이런 것도 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비자금 정도로 이렇게 해서 조금 소액으로 많지 않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로도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을 만들 수 있다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투기는요, 숫자하고 대박만 추구해요. 그냥 수익률, 돈, 이익, 그 다음에 한 방에 그냥 확 2배, 3배, 네. 상한가 몇 번. 근데 이래 갖고는요, 오래 하기 어렵습니다. 맨날 성공할 수 없어요. 네. 대박주, 단기 급등주 맨날 성공할 수 없고요. 어느 순간에 실패하면은요, 자산이 확 날아갑니다. 그래서 투기보다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정말 주린이 분들, 시작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그 내용들, 정말 어떻게 보면 금기사항이죠. 그런 거를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자, 성공적으로 장기적으로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 좀 몇 가지를 제가 제 그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급등 종목 좋아하지 마세요. 급등 종목만 하다 보면요, 원칙이라는 게 없어져요. 무조건 숫자 대박. 그러면요, 그것만 따라다니다가 끝나요. 네. 그러다 보면은 실수하면은요, 또 훅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급등 종목이 있을 때 그러겠죠. 야, 나 이거 샀는데 이거 지금 수익률이 얼마야? 나 이미 뭐 수익률 50%야. 이거 대박이야.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 나도 하고 싶네. 따라서 하고 싶죠. 차트를 봤는데 급등했어요. 나도 사야지. 그럼 또 급등하겠지. 네. 그런 마음이 들 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어떤 이유로 추매해야 되나? 단기 대박 욕심인가? 대박 욕심 내려고 하나? 급등은요, 변동성이 커졌다는 얘기고 그만큼 큰 변동성으로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높아요. 자, 보세요. 이런 거 급등 딱 이 자리쯤, 네, 여기쯤 이만큼 올라왔대. 나도 사야지. 샀어요. 이만큼. 이 사람은 여기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 한 뭐 50%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샀어요. 올라갔어요. 근데 한 10% 수익 났어요. 이 사람은 이제 60% 수익 났겠죠. 나 60%야. 10% 축하해 이랬는데, 저 사람 60%인데 10% 이거 뭐 상대적으로 뭐 수익 난 것 같지도 않고 기다려요. 또 가겠지. 어떻게 되죠? 폭락합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 있고 근거가 있는 종목들, 근데 뭐 대외적인 상황 때문에 눌린 종목들, 그런 애들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자리 잡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그냥 작전주부터 해서 이유 없이 급등한 애들, 걔네들 이래요. 근데 보통 보면은 유료 그런 카페나 이제 뭐 유료 리딩하는 데나 이런 데 보면요, 소형 급등주들 많이 다룹니다. 왜냐면 시세 만들고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그런 데 들어가셔갖고 하시고, 또 거기에 회원이신 분이 지인한테 얘기해준다고 해서 했을 때, 여기서, 네, 주로 여기, 아니 그 다음 여기에요. 고점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 났어? 와 하면서 딱 들어오죠? 뭐죠? 당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급등주 좋아하시지 마세요. 급등은 다시 이렇게 큰 폭의 변화를 줍니다. 자, 두 번째, 모르는 종목에 몰빵하지 마세요.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몰빵이에요. 몰빵. 그것도 빚내갖고 레버리지 투자하신다고 빚내갖고 막 삽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사세요. 이거 사면은 잘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투자하는 종목은 최소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알아야 돼요. 뭘 하는 회사인지, 얘가 뭐 때문에 지금 종목이 주가가 올라갈 건지 기본적인 거 알아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모르는 사람한테 모르는 종목 몰빵은요,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당신 있는 돈 다 주면
내가 몇 배로 갚아줄 테니까 빌려줘. 이런 건 똑같아요. 자, 그리고 그냥 눈 감고서 막 운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모르잖아요. 길도 모르고 뭐 앞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한테 돈 주고 몇 배 준다니까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냥 돈 몇 배를 해준다니까. 근데 그건 뭐냐면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조정을 받아도 왜 그런지 모르고 주가가 가도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상황 파악도 안 되고 대응이 어려워요. 그 주가에 대한 어떤 그 가격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가 되죠? 사람은 원래요, 불확실하면 더 두렵습니다. 두려우니까 조금만 이렇게 조정받거나 이래도 두려움이 많이 생겨요. 그럼 몰빵이잖아요. 다 걸었잖아요. 거기서 날리면은 한마디로 다 재산 날리는 겁니다. 내가 10%를 이 사람 줬어요. 갖고 도망가도 재산의 10% 손실이지만 100% 줬어요. 100%요. 빚까지 졌어요. 그럼 빚만 남아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위험한 거니까 절대 모르는 종목 몰빵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네, 실적 안 좋은 종목. 네, 제가 이제 종목 분석할 때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강의할 때도 보면 종목 분석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이제 그런 경우 있고 이제 상담하고 그런 게 있는데 가끔 보면은 참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딱 종목 보면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하는 회사인지 찾아보고, 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상장사들은 한번 쭉 본 다음에 일단 그 업종 자체가 트렌드가 맞는지를 좀 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트렌드, 즉 흘러가는 어떤 그 상황이나 여기에 맞는지 본 다음에 그 종목의 재무제표를 봐요. 제대로 돈을 버는 회사인지 아니면 빚만 있는 회사인지. 근데 실적이 안 좋다는 거는 결국은 계속 마이너스만 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도 투자를 크게 하고 하다 보면, 또는 인수합병, M&A죠. 이런 거랑 뭐 하고 또는 이제 뭐 어떤 사업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목적상 새롭게 뭐 어떤 그 합작법인을 만든다던가 출자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단기적으로 대기업도요, 단기적으로 뭐 단기 순이익 이런 경우가 적자 나는 경우 있어요. 마이너스 나는 경우 있어요. 근데 문제가 안 되는 게 현금 보유율 이내에서 마이너스가 납니다. 워낙에 갖고 있는 현금이 높기 때문에, 그 자산이 높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일시적인 거고, 그거는 더 돈을 잘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돼서 하면은 더 많이 법니다. 그래서 다음에 단기 순이익부터 해서 더 많이 생겨요. 네, 좋은 거죠. 근데 어떤 종목 보면요, 자기 자본도 없어요. 자산도 거의 없고 뭐 현금도 없어요. 현금 유동성도 엉망이에요. 근데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빚만 있어요. 단기 순이익이 항상 마이너스예요. 항상 마이너스. 그리고 매출도 늘지도 않아요. 그럼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뭐 그런 경우 많아요. 뭐 R&D 하는데 그거 연구개발해서 나오면 대박이래요. 그것만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걸 기다릴까요? 그 기업이 버틸까도 의문이에요.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기업이 계속 그 단기 순손실을 그러니까 적자를 하면서 운영 자금을 위해서, 그 다음에 기업이 안 좋으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빌리기도 하잖아요. 돈을 빌렸을 때 그런 단기 채권이나 이게 만기가 되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빚을 갚는 목적, 운영자금 목적, 이런 걸로 유상증자를 자꾸 하는 데들,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런 데들은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잘못하면 상폐도 돼요. 그건 돈 다 날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지속 적자인 종목, 그러니까 재무제표에서 단기 순이익이나, 그러니까 매출,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이건 꼭 보셔야 돼요. 무조건 마이너스 생기고 있는지, 마이너스가 있다면 왠지,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현금 보유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시총하고 거래량 낮은 종목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면 시총, 제가 가끔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데, 시총이 너무 낮고 시총 자체가 얼마 안 되는 거, 특히 코스닥 보면 그런 거 많아요. 그 거래량이 워낙에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가격도 또 그 시총이 낮다 보니까 주가도 낮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2,000원 이하짜리 종목들 잘 안 하는 이유가, 주가가 거기에 있다는 거는 또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낮고 거래량이 낮으면요, 세력들이 제일 좋아요. 뭔가 이렇게 차트를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조정하고 의도적으로 만든 다음에, 요즘 뭐 또 돈 주면은 뭐 이런 신문사들 중에 경제신문에 이런 데들 보면은 그냥 기사 써주잖아요. 그런 걸로 해갖고 다 이렇게 내서 기사 같은 거 내고 해갖고 개인 투자자들 꼬십니다. 네, 그렇게 해갖고
막 주가를 조정하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 특히 리딩하는 데들 보면 이런 거 많이 다루기도 해요. 마치 이걸로 뭐 리딩하는 데 움직이는 것처럼 하는데, 그 유료방 같은 데 들어와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또 지인들한테 얘기할 거잖아요. 이 종목 지금 이 위치에서 뭐 매집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부터 올려서 사세요.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세요. 거래량하고 시총이 낮으니까 그게 일부 그룹으로도 이게 가능한 겁니다. 네, 세력의 놀이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동전주라고 하면 몇백 원짜리예요. 1,000원 이하짜리. 이건 정말 위험해요. 이런 걸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의견하고 상관없이 어떤 주가가 움직이는 그 원리에 상관없이 누군가가 자기 맘대로 막 하는데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실 건가요? 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2. 네, 이거 B2는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강의할 때도 그렇고 무조건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가급적이라고 써놨지만 사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B2는 노입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는 또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어떤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뭐 삼성전자, LG화학 뭐 이런 것들, 포스코, 과거에 먼 그 과거 막 몇 년 전 또 10년 전에 한번 보세요. 그때부터 주가를 보세요. 만약에 여유자금으로 거기다가 주식을 그러니까 사서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계셨다 그러면요, 지금 아마 어마무시하게 늘어나 있을 거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내가 그 돈을 넣고도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줄 정도로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지금도 뭐 제가 기업 분석을 지금도 몇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정말 대대손손 물려주면 아주 크게 효자노릇 할 만한 기업들도 보여요. 네,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시간입니다.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신용하고 미수는 뭐죠? 미수는 3일 이내에 다 변제를 해야 됩니다. 3일밖에 없어요. 신용, 네, 신용도 뭐 길어야 90일에서 이제 그 반년이죠. 네, 6개월 정도, 180일. 그것도 신용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매매로 인해서 손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돈을 변제를 못하면, 예, 증거금 맞추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미수거래 같은 경우는 변제를 하지 못하면, 주식으로 갚거나 아니면 돈으로 갚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나옵니다. 반대매매라는 게 뭐냐면 증권사가 의도적으로 판매를 해요. 판매를 하는데 그것도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합니다. 보통 하한가 매도를 걸기 때문에 그 날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매도되는 경우가 많아요. 엄청나게 손실 보죠. 네, 손실 봐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100만 원으로 100주를 샀어요. 그럼 100주를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네, 100주를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100만 원에 100주예요. 반대 매매는 뭐 예를 들어 10% 아래에 팔았다 그러면 9,000원에 팔잖아요. 9,000원에 100주 하면요, 100만 원에 이제 100주였잖아요. 그쵸? 근데 100만 원에 100주면은 주당 이제 만 원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100주. 근데 9,000원에 가 있으면은 9,000원에서 해봐야 100주 해봐야 9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주식을 더 팔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더 손실 나는 겁니다. 신용거래 같은 경우도 이자도 있잖아요. 보통 6에서 한 12에서 13%인가요? 이자가 있잖아요. 네. 더군다나 기관은요, 이 신용이나 미수거래 현황을 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 네. 최근에도 기관이 조정장을 할 수 있었던 게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신용 잔고부터 미수 잔고 못 버티니까 그걸 보고선 개인들이 투매가 나올 수 있게끔 기관들이 일부러 날짜를 끌면서 또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먹잇감이 돼요. 네. 시간이 내 편이어야 되는데 시간을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기관같이 이런 애들한테 아, 이제 약할 때 됐구나, 그리고 상대한테 내 등을 보이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는요 못 버팁니다. 못 버티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매매하실 때는요 분할로 하셔야 돼요. 그냥 있는 돈 다 해갖고 한 번에 매수, 또 있는 거 다 해서 한 번에 매도, 이러면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분할. 그냥 내가 막 사고 싶다 그러면은요 있는 돈으로 다 이제 증거금, 그 예치금이죠, 현재 지금 현금 있는 걸로 다 사지 말고요. 정 안 되시면 딱 그 주문창에 보면은 지금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주식이 몇 주인지 딱 나오잖아요. 몇 주까지 살 수 있는지. 그러면 한 주라도 좀 덜 사세요. 네, 조금이나 덜 사세요. 그러면서 자꾸 현금을 좀 남기는 연습을, 예수금을 남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주가가 2, 3%라도 오르면요 한 주라도 좀 파세요. 부분이라도 수익 실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확정을 해야 돼요. 수익은 확정돼야 내 거지 올라갔다 내려오면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줄에도 좀 파는 연습, 뭐 3%에서 5% 사이에서 그 단위별로 3에서 5% 올라갈 때마다 한 줄에도 파세요. 네. 한 번에 거래하면요, 돈 한 번에 넣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겁니다. 내가 분할 매매를 한다 그러면 한 30% 샀어요. 현금에, 예수금에. 그럼 주가가 떨어져서 조정받다 가더라도 여기서 또 매수를 하면 그러니까 평균 단가라거든요. 매수 단가. 매수 단가에 매수한 금의 평균이 낮아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번에 샀으면 그냥 마이너스 있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 네, 이거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끼와 거북이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자, 토끼와 거북이 얘기하시죠? 토끼는 깡총깡총 하다가 나 잘 되니까 쉬었다 가야지. 근데 거북이는 그냥 꾸준히 갑니다. 토끼는 뭔가 이제 빨리 이렇게 하다가 또 쉬었다가 뭔가 이제 뭐라 그러죠? 이랬다 저랬다 움직여요. 그리고 뭔가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다가 또 후회하고요. 그쵸? 네. 근데 거북이는 꾸준합니다. 이게 뭐냐면 잦은 매매를 하면요, 그 변동성 속에 휩쓸릴 수가 있어요. 주식은 항상 이렇게 차트는 웨이브로 가요. 파동을 갖고 있는데, 이게 파동 치다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또 파동 치다가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횡보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파동 치다가 올라가는 경우로 가정을 하면요, 이 잔 파도에 자꾸 휩쓸리면요, 이런 데서 자꾸 힘든 거예요. 좀 올라가다 내려올 때 힘들고, 네, 힘들고. 그러다 보면요, 이런 걸 못 가요.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거. 그래서 물론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투자하는 그 기업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목표가 뚜렷한 목표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에요. 장기적으로 성장성 있는 종목. 그런 경우에는 그냥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변동성 심하게 여기서 어떻게 팔았다가 올라갔는데 또 샀다 이러면요, 수수료만 더 나가고 마음만 계속 불안해집니다. 네, 변동성은 어느 정도 즐기세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근거는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즐기시면서 쭉 가시면 됩니다. 지금 뭐 많이 상승한 LG화학, 삼성전자는 한번 또 액면분할도 했었죠. 삼성, 포스코 뭐 이런 데들 한번 쭉 보세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파동 안 치고 올라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작은 파도에 자꾸 연연해 하다 보면요, 크게 안 되죠. 네. 성장성 있는 기업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차분히 가시면 됩니다. 그냥 파도 타기, 놀이동산 가시면 있는 파도 타기처럼 즐기시면서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거래량 낮고 시총 낮고 재정 상태 안 좋고 뭐 이런 안 좋은 기업들은, 그 안 좋은 기업의 종목 결혼하지 마세요. 꼭 이런 거는 꼭 들고 계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오랫동안. 네, 오래 갖고 있어도 이런 애들은 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하고는 결혼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분할, 그리고 적정한 수준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하는 거,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있지만 그 중에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것들, 이걸 좀 추려봤고요.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